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에 나오는 토르, 칸나, 코바야시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실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은 액션 애니는 아니고 코미디 애니메이션인데요. 본체가 어마무시한 드래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내용에 아주 힐링되는 애니입니다. 하지만 워낙 강력한 존재들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이 드래곤들을 귀칼 세계관에 불러와주라고 하더라고요.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 같은 경우는 2위가 지금 반영 중이며 저도 챙겨보는 애니이며 매우 애정하는 애니만큼 액션 애니에 어울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진행해봅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나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 가상 시나리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코바야시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TV를 보고 있던 칸나가 갑자기 토르와 코바야시를 불러오더니 이것 좀 보라며 손짓을 했습니다. 그 TV에 나오는 내용은 사극이었고 일본의 옛 모습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아날로그 감성이 있었죠. 칸나는 일본의 옛 모습에 관심을 가졌고 눈이 반짝반짝거리며 푹 빠져 있었습니다. 코바야시는 흐뭇한 눈으로 칸나를 바라보더니 과거의 일본을 가보고 싶냐고 물어왔고 칸나는 격하게 긍정했죠. 코바야시도 나도 어렸을 때 타임머신 같은 게 있으면 과거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말이야 라고 했고, 토르는 텐션이 업되며 코바야시상 그렇다면 함께 과거의 세계로 한번 가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코바야시는 그런 것도 가능하냐고 물었고, 토르는 이 우주는 평행 세계가 잔뜩 있어서 다른 세계로 이동하다 보면 시간대가 과거로 갈 수 있다고 했죠. 코바야시는 마침 회사 휴가를 냈던 참이라 잠깐 갔다 와볼까 하며 토르에게 마법을 허락했습니다. 토르는 마법을 통해 다른 세계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과거의 일본의 세계가 나올 때까지 여러 세계로 이동을 했습니다. 23번 만에 원하던 일본의 과거 세계에 도착한 이들, 칸나는 하며 기뻐했고 코바야시는 어지러워 멀미를 했고 토르는 많아 소모가 많은 마법을 한 번에 여러 번 쓰는 바람에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죠. 그렇게 이들은 화려한 아사쿠사 거리를 만끽하며 100여 년 전에 일본의 풍경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코바야시도 이때만큼은 칸나와 더불어 분위기에 취해 있었죠. 칸나는 그저 하며 볼볼거리며 돌아다녔고 토르는 칸나, 여기서 너무 뛰어다니면 길 잃어버려요 하며 쫓아갔고 그 모습을 코바야시는 흐뭇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참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난리가 났고 그곳으로 가보니 송곳니를 드러낸 한 남자가 여자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그 남자를 막아섰고 경찰이 와서 막자 타마요가 혈기술로 사람들에게 환각을 걸었죠. 그 후 그 소년 탄지로는 네즈코와 함께 라멘을 먹었고 유시로는 그들을 기다리다가 따라오라고 하며 어떤 이상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장간 네즈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빈둥거리고 있던 네즈코는 갑자기 어디론가 기어가더니 허공에 손을 뻗었고 그 순간 으앗 하며 토르, 코바야시, 칸나가 뿅 하고 튀어나왔죠. 유시로는 너는 도대체 뭐냐고 하며 깜짝 놀라 경계했고 코바야시는 토르에게 내가 따라오지 말자고 했잖아 하며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왔냐고 버럭 소리를 쳤죠. 아까 아사쿠사 거리에서 인간이 아닌 존재와 싸우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다가 마법을 쓰길래 신기해서 인식조의 마법을 한 후에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토르의 만화가 많이 떨어진 상태며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에는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마법이라 네즈코에게 인식저해를 들키고만 것이죠. 너는 정체가 뭐냐고 화를 내는 유시로. 그러다가 밖에서 혈기의 기운이 느껴져 나가보니 야하바와 스사마루가 서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색실공을 던져 문을 부숴버리는 스사마루. 탄지로는 당장 뛰어나가 그들을 상대했고 그러던 와중 색실공에 의해 머리가 파괴되는 유시로. 코바야시는 엄청나게 놀랐고 토르는 코바야시 앞에서 코바야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스물스물 유시로의 머리가 돌아오자 코바야시가 덜덜 떨며 목이 재생했다고 했죠. 칸나는 하며 감탄했고 토르는 코바야시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끔씩 다른 세계로 가다 보면 마법을 쓰는 세계도 있고 괴물이 나오는 세계도 있고 수인이 살고 있는 세계도 있다고 말해요. 여기 마법을 쓰는 세계인가봐요 하며 상냥하게 말했죠. 코바야시는 그렇구나 하며 아무리 마법이라도 머리가 날아갔는데 살 수 있어? 라고 묻자 타마요는 혈기라는 존재와 무잔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죠.
그 사이에 엄청나게 고전하고 있는 탄지로, 스사마루의 색실공에 야하바의 혈기술까지 겹쳐져 이리저리 휘며 탄지로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다가 색실공 하나가 칸나에게 빠르게 날아갔죠. 코바야시는 칸나! 하고 걱정을 하는 찰나 칸나는 날개 하나가 튀어나와 그 색실공을 퍽 받아쳤고, 그 색실공 나라가 스사마루의 머리를 날려버렸습니다. 타마요와 유시로, 네지코는 칸나의 날개를 보고 놀랐고, 칸나는 공놀이 하자 하며 스사마루 앞에 섰죠. 머리를 재생한 스사마루는 열이 받아 팔을 더 많이 만든 후 사정없이 칸나에게 공을 날렸고, 칸나는 예전에 했던 피구가 생각이 나서 그 공들을 잡고 스사마루에게 던지며 몸을 박살을 내버렸죠. 칸나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본체는 10m짜리 드래곤이기에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그때 야하바는 나무에 숨어 스사마루가 칸나에게 발리는 모습을 보며 저 어린 꼬마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는데, 순간 옆을 보니 토르의 주먹이 날아와 퍽 쳐버렸습니다. 이 녀석은 또 뭐냐며 혈기술 토르에게 써봤지만, 토르는 가난한 마법으로 그 혈기술을 무마시켜버린 후 입에서 불을 뿜어 전부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칸나 역시 스사마루를 픽으로 압살한 상태였고, 탄지로가 그 틈을 노려 이 둘의 목을 베어냈습니다. 그러자 소멸하는 이 둘, 코바야시는 어라? 아깐 머리가 날아가도 재생하던데 왜 이번에는 소멸을 하는 거지? 라고 했고, 타마유는 태양을 먹으면 재질로 만든 일륜도로 목이 베이면 소멸한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뒤 탄지로는 코바야시 일행에게 자신의 동생 네지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귀살대원이 되었고, 무잔을 처치하려 한다고 말을 했죠. 무잔은 지금 인간들의 틈에 숨어 살며 계속 인간들을 잡아먹고 혈기로 만들고 있으니 막아야 한다고 말해요. 토르는 그 말 듣더니, 아니 인간들의 틈에 숨어 살고 있다니 떳떳하지 못한 녀석이군 이라고 화를 냈고, 코바야시는 토르를 빤히 쳐다보며 너도 인간들의 틈에 숨어 살고 있잖아 라고 태클을 걸었죠. 그러자 토르는 그렇네요 하며 웃어 넘겼고, 하지만 저는 인간을 잡아먹고 있진 않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네지코와 칸나는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귀여워하며 꽁냥거리고 있었죠. 코바야시는 자 이제 슬슬 우리 세계로 돌아가 볼까나? 하고 토르에게 말했고, 칸나는 네지코를 껴안으며 싫어, 조금 더 여기서 놀고 싶어 라고 말을 했지만, 토르는 칸나를 달래며 안 돼요 칸나, 돌아가야 해요 라고 하면서 차원의 문을 열려고 마법을 시전했습니다. 그런데 차원의 문은 열리지 않았고 토르는 당황했죠. 설마 아까 너무 많이 차원 이동을 해서 당분간은 못 돌아가는 건가? 조용히 말했고, 코바야시는 토르 하며 소리쳤습니다. 칸나는 오히려 좋아했고 네즈코에게 뛰어가 다시 네지코와 꽁냥거렸죠. 토르는 코바야시에게 괜찮아요, 휴가 날짜가 지나더라도 원래 세계로 돌아간 뒤 시간을 되돌리면 되니깐요 하며 안심을 시켰고, 코바야시는 그래도 이 세계는 뭔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 하며 걱정을 했죠. 토르는 에이 제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하며 속마음은 코바야시를 지키는 척하면서 마음껏 껴안아야지 라는 흑심을 품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온 김에 무잔이라는 녀석을 찾아서 없애버릴까요? 라고 말했고, 타마유는 이 드래곤의 힘을 가진 소녀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격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토르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뻤고, 자 그럼 그 녀석이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제가 날아가 전부 그 지역을 불태워버릴 테니까 하며 언제라도 이 세상에 종말을 내릴 것처럼 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러자 코바야시는 토르, 죄 없는 사람까지 죽게 되니까 그건 안 되고 그 나쁜 혈기라는 녀석들만 찾아서 혼내주자 라고 했죠. 토르는 한꺼번에 전부 날려버린 게 쉬운데 라고 하며 아쉬워했습니다. 그 사이 탄지로는 네지코의 대나무 입마개를 하나 더 만들어 칸나에게 선물했고, 칸나는 행복해하며 네지코와 함께 대나무 입마개를 물며 꽁냥거렸죠. 일단 타마요와 유시로는 독자적으로 무잔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 있을 테니 탄지로에게는 연구를 위한 12개월의 피를 모아달라고 했고, 탄지로와 네지코, 코바야시 일행은 다음 임무를 위해 떠났습니다. 다음 임무는 나타공허산이었고, 으슥한 분위기에 코바야시는 움찔했지만 토르는 오히려 코바야시의 보호 명목으로 꼭 붙어있어 행복해했습니다. 또한 네지코와 칸나가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어 이들도 행복해하고 있었죠. 탄지로와 혼자 경계태세를 갖추고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웬 거미줄이 사방팔방으로 쳐져 있었고, 거미 혈기는 거미를 보내 독을 주입해서 이들을 전부 죽이려고 했습니다. 먼저 제일 약해 보이는 코바야시에게 거미를 보냈고, 코바야시 등에 기묘한 거미 한 마리가 올라와 물려고 했죠. 그 순간 합 하는 소리와 함께 칸나가 그 거미를 먹어버렸습니다. 거미 혈기는 저 미친 꼬마는 뭐지? 라고 생각했고, 칸나는 오 하며 여기 거미가 이빠이라며 합합합 전부 먹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르는 칸나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이따가 저녁 많이 못 먹어요
하며 말렸지만 칸나는 오이시 라는 말과 함께 거미들을 족족 먹방해버렸습니다. 열이 받은 거미 혈기는 튀어나와 칸나를 공격하려고 했고 탄지로는 조심하라고 소리를 쳤죠. 그때 칸나는 멍하니 있다가 그 거미 혈기에게 발을 물렸고 그 거미 혈기는 갑자기 온몸이 감전이 되면서 타버려 가루처럼 부서져 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충격을 먹으며 뭐 한 거냐고 물었고 토르는 웃으면서 칸나는 전기를 뿜어내는 뇌존용이기 때문에 칸나를 물었다간 감전이 될 수밖에 없어서 나조차 물지 않는데 저 혈기는 바보인가봐요 라고 했고 탄지로는 그저 하하하하 하며 웃어넘겼죠. 그때 아빠 혈기가 튀어나와 감히 우리 가족을 괴롭히느냐고 거대한 주먹을 날렸고 토르는 그 주먹을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아까 거미가 그쪽 가족이에요? 그쪽이 먼저 우리 칸나를 물어서 그렇게 된 건데요? 라고 따졌고 아빠 혈기는 열이 받아 이 녀석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토르는 감히 코바야시 상을 죽이겠다고? 하며 분노를 했고 분노의 펀치로 아빠 혈기를 박살내버렸고 아빠 혈기는 토르의 파괴력에 세포가 버티지 못해 안에서부터 붕괴되어 버렸죠. 탄지로는 이 사람들 무서워 라고 생각하며 코바야시를 쳐다봤습니다. 이들이 따르는 이 사람은 얼마나 강한 걸까 라고 말해요. 하지만 코바야시는 그런 탄지로의 마음을 읽었는지 나는 평범한 인간이야 하하하 라고 말했죠. 그러던 중 갑자기 실이 날아와 네즈코와 칸나를 함께 묶어 공중으로 매달았습니다. 하야노 루이가 강력한 거미줄 혈기술을 사용한 것이죠. 탄지로는 네즈코를 풀어줘 라고 하며 화를 냈고 루이는 씩 웃으며 저들은 저 상태로 서서히 질식해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바야시가 보기엔 칸나는 오히려 오 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죠. 탄지로는 분노하며 루이에게 달려들었고 루이는 쉽게 탄지로를 날려버렸습니다. 처절하게 루이와 싸우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코바야시와 토르 그리고 위에 매달린 채 오 하며 구경하고 있는 칸나. 코바야시는 토르에게 탄지로가 슬슬 다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했고 코바야시가 부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신난 토르는 루이에게 순식간에 날아가 펀치를 날렸고 루이는 그 충격에 날아가 수많은 나무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뭐지? 이 무식한 파워는? 이라고 하며 혈기술을 뿌렸고 토르는 불을 내뿜으며 그 실드를 전부 태워버렸죠. 그리고 순식간에 루이에게 접근해 머리를 잡고 불로 이글이글 태워버렸습니다. 루이는 고통스러워하며 세포가 전부 타버렸고 소멸을 하게 되었죠. 그때 수주 토미오카 기우가 지원을 와서 공중에 매달린 거미줄을 샤샥 베어낸 후 네즈코, 칸나 두 소녀를 품에 받았습니다. 칸나는 오 하며 감탄했고 기우는 본체도 하지 않고 땅에 내려놨죠. 탄지로는 기우를 반가워하며 이미 하얀의 혈기는 저분이 퇴치했다고 하자 기우는 속으로 흠칫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기살대 까마귀로부터 탄지로, 네즈코 그리고 하얀의 혈기를 퇴치한 이들을 기살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전령을 받고 함께 기살대 본부로 가게 되며 시나리오 1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기살대 본부로 찾아가게 된 이들 우선 혈기인 네즈코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죠. 많은 주들이 네즈코의 즉결 처형을 외쳤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자 탄지로는 격하게 반항했고 칸나 역시 슬퍼하며 다메 라고 하며 네즈코를 향해 달려나갔고 미츠리는 칸나를 보자마자 귀여워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뭐냐고 물었고 기우가 하요노를 잡은 인물들이라고 하자 이런 어린 소녀가? 하며 놀랐죠. 칸나는 네즈코가 담겨있는 나무 상자를 끌어안았고 사네미는 칸나에게 위험하다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러자 칸나는 네즈코는 위험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옆에서 지켜보던 토르와 코바야시 역시 네즈코는 우리를 전혀 공격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죠. 하지만 사네미는 그런 건 말도 안 된다며 자신이 보여주겠다고 칼을 네즈코의 가방에 들이밀자 칸나가 날개를 펼쳐 사네미를 날려버렸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모든 주들은 얼떨떨해졌고 저건 말로만 듣던 천사인가? 라고 생각했죠. 이미 이때 시절에도 서양 문물이 들어왔기에 천사라는 미지의 존재에 대해서 익히 들었기에 주들은 칸나의 날개에 황홀해 했습니다. 사실 칸나는 드래곤이지만 이들이 칸나를 천사로 믿고 있자 코바야시는 이 기회를 노려야겠다는 생각에 천사의 칸나가 네즈코는 위험한 존재가 아님을 판별했고 네즈코를 인간으로 돌리기 위해 12개월 퇴치와 무제한 퇴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자 주들은 환호했고 네즈코의 처벌을 면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날개 달린 인간의 모습과 대낮에도 멀쩡히 있는 걸 보니 혈기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때 타마의 고양이 차차마루가
코바야시에게다가 편지를 줬고 그 편지를 읽어보니 지금 무장이 있는 무한성에서 하연을 소집했으며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 것 같다고 했죠. 곧바로 토루와 칸나, 코바야시, 탄지로, 네즈코는 함께 타마요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고 타마요를 만났습니다. 타마요는 지금까지 만난 여러 혈기들에게 유시로의 혈기술이 담겨있는 부적을 몰래 붙여놓고 무장의 정보를 얻기 위해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최근에 하연 6으로 들어가 현재 어떤 성에 집결해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 무한성이라는 곳은 아무래도 유시로의 혈기술과 비슷한 타입의 혈기술이기에 유시로의 힘으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적의 소굴에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토르는 일단 빨리 처리하고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려주려면 그곳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다고 했습니다. 코바야시는 토르와 칸나가 위험해질까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불쌍한 카마도 남매를 위해 허락을 했죠. 그리고 결심한 듯 코바야시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그냥 평범한 인간인데 무장에게 간다면 위험하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코바야시는 더 위험한 드래곤들을 많이 만났는데도 살아있는 것을 보면 쉽게 죽을 운명은 아닌 것 같다고 했죠. 토르는 코바야시 상이라면 제가 지켜주겠다고 단언하며 함께 그 무한성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탄지로와 네즈코는 타마요와 함께 이들의 건투를 빌었죠. 유시로는 무한성 입구에서 자신의 혈기술로 그것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토르는 인식저의 마법을 칸나와 코바야시에게 걸어 몰래 무장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고 그곳에서는 하연들을 숙청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토르는 그 모습을 보고 오, 악덕 사장인가봐요. 일 못하는 직원들을 전부 해고시켜버린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코바야시는 너 도대체 그런 건 어디서 알았니? 라고 하자 드라마에서 봤다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악덕 사장들은 꼭 정의의 심판을 받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심판을 내리면 되겠네요 하며 토르가 신나했죠. 부자는 하연들을 숙청한 뒤에 잇따라 상연들을 모아 잔소리를 했습니다. 푸른 피아나를 도대체 언제 구할 것이며 언제 귀살대를 멸할 거냐고 말이에요. 부자는 특히 화투패 모양의 귀걸이란 귀살대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만 생각하면 열불이 난다고 그 녀석부터 꼭 찾아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의 동생으로 보이는 여자를 혈기로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내 피가 옅은 건지 내 저주가 통하지 않으니 그 혈기를 꼭 데려오라고도 명했죠. 토르는 무장이 말한 것이 탄지로 남매인 것을 알았고 상현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탄지로 남매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습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입에서 화끈하게 불을 뿜어 무장에게 날렸고 엄청난 화력은 순식간에 상현들을 덮쳤습니다. 순간 엄청난 불길이 오자 무자는 화들짝 놀라며 몸에 붙은 불을 털어내고 저 녀석은 도대체 뭐냐며 상현들에게 저 녀석들을 잡아 죽이라고 했죠. 토르는 칸나에게 코바야시 상을 지키라고 말하며 앞장섰습니다. 상현6 다키우타로가 가장 먼저 뛰어가 토르와 대치를 했죠. 다키우타로는 상현6보다 더 높은 자리를 얻고 싶었고 지금이 부장에게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했죠. 규타로는 내가 이 금발 녀석을 맡을 테니 넌 저 꼬맹이와 안경을 맡으라고 했습니다. 다키는 알겠다고 하고 코바야시를 먼저 죽이려고 했죠. 다키는 코바야시에게 오비를 알리며 다른 두 녀석은 좀 괜찮게 생겼지만 너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를 정도의 추녀구나 라고 했고 코바야시는 뭐 그렇지 하면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 칸나는 코바야시에게 코바야시도 귀여워 라고 위로를 했죠. 그 순간 엄청난 화염이 다키와 함께 오비를 전부 태워버렸고 다키를 땅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토르가 규타로를 상대하다가 말고 코바야시를 모욕하는 말을 들어 엄청나게 열이 받아 달려왔고 다키를 공격한 것이죠. 다키는 바닥에 처박혀 토르에게 짓밟히고 있었고 그때 규타로는 곧장 토르에게 도개낫으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딱딱한 토르의 비늘에는 그 낫이 흠집 쫓아내지 못했고 토르는 앙? 이라고 하며 하계광선으로 규타로의 몸 전체를 날려버렸죠. 그때 상현호 교코와 상현사 조아쿠텐이 혈기술을 뿌렸고 토르는 마법진으로 그것들을 전부 막아낸 후 에너지파로 맞받아쳤고 교코와 조아쿠텐은 그 파괴력에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르는 혹 이것을 버티신다고요? 하며 입으로 브레스를 뿜어내자 교코와 조아쿠텐은 화력의 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교코는 그대로 소멸을 해버렸지만 조아쿠텐은 몸이 소멸하지 않고 다시 재생을 했습니다. 토르는 저 녀석은 어떻게 재생을 한 거지? 하며 당황했죠. 한탱구의 본체는 작은 개체로 숨어서 저 무시간 파워는 뭐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숨어있으면 난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위를 쳐다보니 칸나가 맹숭맹숭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고 칸나는 한탱구의 본체를 합! 하고 삼켜버렸죠. 그러자 조아쿠텐의 몸은 무너지기 코바야시는 멀리서 칸나의 먹방을 보며 엄청나게 당황했고 칸나 그런 건 먹으면 안 돼
라고 했지만 칸나는 맛없어 라고 하며 이미 소화를 시켰다며 배를 통통 두드렸죠. 그때 토르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하며 귀찮아했고, 그때 아카자가 뛰어와 토르를 무차별적으로 난타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르는 이 녀석은 꽤 하는데요? 라고 하며 가드를 했고, 아카자의 파괴살 각식에 차여 나라가 벽에 부딪혔죠. 코바야시는 토르! 하며 걱정했지만 토르는 먼지를 훌훌 털어내며 이 정도쯤이야 뭐 하며 토르의 눈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토르는 양팔을 드래곤의 팔로 바꾼 다음 아카자에게 주먹을 날렸고, 아카자는 그것을 막았지만 그 거대한 중량에 그대로 100m는 날아가 버렸죠. 토르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드래곤이기에 주먹 한 방 한 방이 비행기가 전속력으로 다가버린 수준의 파워를 지녔으니까요. 그때 코코시보는 코바야시 앞에 섰고, 칸나는 코바야시를 지키기 위해 날개와 양팔을 펴서 막아섰습니다. 코코시보는 어린애라도 우리를 공격한 이상 죽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며 달의 호흡으로 사정없이 칸나를 공격했고, 귀여운 칸나는 으아 하며 코코시보의 참격을 날개로 막고 있었습니다. 코바야시는 칸나 하고 소리쳤고, 그때 도우마가 코바야시 앞에 다가와 너는 내가 먹어주마 하며 기분 나쁘게 웃었죠. 토르는 아카자를 상대하느라 정신없고, 칸나는 코코시보에게 당하고 있었기에 코바야시는 이래서 같이 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고 있을걸 이라며 한탄하고 있던데, 도우마는 코바야시에게 얼음 혈기술을 날렸습니다. 코바야시는 이제 꼼짝없이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엄청난 화염이 그 얼음들을 전부 녹여버렸죠. 그쪽을 보니 이루루가 있었고 엄청나게 열이 받아 있었습니다. 감히 내 코바야시에게 공격을 했겠다 하며 크앙 엄청난 화력을 도우마에게 뿜어냈죠. 그리고 코코시보에게 당하고 있던 칸나 앞에 갑자기 어떤 남자가 막아서더니 팔을 들어 코코시보를 향해 어두운 기운을 뿜어냈고, 코코시보는 갑자기 행동이 멈춘 뒤 고통스러워했죠. 칸나가 그를 보니 그는 파프닐이었습니다. 코바야시는 이루루와 파프닐이 여긴 어떻게 왔냐고 묻자 뒤에서 루쿠아가 등장하며 내가 데리고 왔어 라고 했죠. 이루루가 알바 끝나고 집에 왔더니 토르와 코바야시, 칸나가 돌아오지 않아 루쿠아에게 전화해 울었고, 루쿠아는 파프닐과 함께 토르의 마법 흔적을 쫓아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도우마는 열이 받아 자신의 최대 출력의 얼음을 이들에게 날렸고, 이루루는 심호흡을 하더니 엄청난 화염으로 도우마의 얼음과 함께 도우마를 화염으로 소멸시켜버렸죠. 이루루는 화염 드래곤으로 이 커다란 가슴은 화염 주머니라서 이렇게 큰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파프닐과 상대하던 코코시보는 파프닐에게 어두운 기운을 받은 뒤 요리치가 갑자기 튀어나와 자신의 몸을 베어버리기 시작하며 끝없이 몸의 소멸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죠. 파프닐은 저주의 드래곤으로 엄청나게 음침하고 무서운 드래곤입니다. 코코시보에게 저주를 걸어 영원한 트라우마에 고통을 겪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카자 역시 이미 토르의 드래곤 펀치에 몸이 박살나 있었고, 이루루를 발견하자 이루루는 도대체 여기 왜 왔냐며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틱틱거렸죠. 그런데 코바야시는 파프닐씨, 이루루, 루쿠아씨도 왔는데 엘마는 안 보이네요 라고 물었고, 엘마도 함께 오긴 했지만 아사쿠사 거리에 맛있는 음식들 냄새에 취해 도서로 갔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여기 와봤자 쪽수가 안 맞을 것 같다고 말해요. 무자는 이 드래곤들의 집합에 어처구니가 없었고 이건 좀 심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토르는 분노의 파괴광선을 무자에게 날렸고, 칸나도 전기 에너지파를 날렸고, 이루루도 화염의 브레스를 무자에게 날렸죠. 그것들이 합쳐져 말도 안 되는 파괴력에 공개되었고, 무자는 저항할 틈도 없이 몸의 세포가 전부 타버렸습니다. 그렇게 무장이 소멸하고 나자 코바야시는 깜짝 놀라며 안돼, 무장의 피를 모아가야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했잖아 라고 했고, 토르와 칸나는 맞다 라고 하며 당황을 했죠. 곧바로 타마에게 돌아간 이들, 다행히도 네지코는 이미 무장의 저주를 이겨낸 상태라 무장이 사라졌다고 해서 소멸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장의 피가 없으니 인간으로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죠. 코바야시와 토르칸나는 네지코와 탄지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기분이 울적해졌습니다. 그때 루쿠아가 이 소녀를 인간으로 되돌리려고 한다고? 그건 시간 조작을 통해 인간으로 되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고, 토르는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런데 저는 지금 마력을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라고 하자 루쿠아는 언제 네지코가 혈기가 되었는지를 묻고 그만큼의 시간을 되돌려 다시 인간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루쿠아는 그냥 드래곤이 아닌 전직 신이었던 인물로 그 강력함은 세계관 탑급의 인물이죠. 그렇게 쉽게 네지코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며 이제 돌아갈까요? 하고 코바야시 일행은 탄지로 일행과 인사한 뒤 원래 세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참, 한 명 빠뜨렸죠. 엘마는 여전히 아사쿠사 거리에서 온갖 음식을 먹고 있다가 이 시나리오는 언제 끝나려나?
아, 끝났다고요? 하며 화들짝 놀랐죠. 자, 이렇게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에 나온 캐릭들이 귀칼 세계관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가상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은 캐릭터를 불러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기회에 메이드래곤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는 것 추천드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 인물들이 귀칼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어떤 전개가 펼쳐질 것 같은지 다양한 의견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